맨날 들었던 거 한 1.8 2배속을 해가지고 그렇게 1순환 때는 복습만 하다가 근데 그렇게 해도 다음 2순환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2순환 때는 이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기본 강의를 또 한 번 들으면서 문제풀이 강의를 또 이렇게 병행하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험 막판 돼서는 그냥 기출문제만 저는 다른 문제집 안 보고 기출문제집만 엄청 했어요. 그냥 한 6, 7번 보고 시험장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는 정말 매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영어 좀 한다고 까불었다가 이제 한 열흘 정도 그냥 안 했나? 왜냐면 법과목 하고 싶으니까 영어는 시험장 가서도 문제집을 들고 가가지고 감 잃지 않으려고 그 시험장 가서 영어 독해집을 풀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수업 7시간 듣고 나서 작업실 가가지고 미리 찍어져 있는 거 동영상 그거 뭐 좀 느린 속도로 듣고 나서 다 못 들은 거는 주말에 듣고 수업 시간이 있으면은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바로 기출문제를 풀었어요. 쉬는 시간 10분 안에. 그럼 맨 처음에는 보통 다 풀어요. 그게 문제가 별로 안 되니까. 근데 점점 밀리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이제 주말 갈수록 좀 빡세지니까 주말에 좀 해주고 주말에 공통과목 영어 해주고 하고 나서 이제 근현대사가 많이 부족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근현대사를 듣고 인강 한 번 듣고 나서 바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또 이렇게 학원에 이제 스케줄이 이렇게 나오면은 자기만의 스케줄을 짜셔가지고 자기만의 공부 이게 막 좀 효율이 좋겠다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학원에서 다 떠먹여 주진 않거든요. 막 공부가 안 될 때는 좀 계획표 같은 거 짜서 이제 조금씩 단계를 해서 막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막 조금씩 하다 보면은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자기 위안했어요. 네. 그 모의고사 수업 들으면서 막 오답 노트도 만들고 막 이러고 하려니까 1개월인데 또 시험도 막 그번 달에 있으니까 잘 못하겠어가지고 또 계획표를 또 짜가지고 그 하루 끝내기 있는 주에는 그 과목만 했어요. 만약에 형법 하루 끝내기 있는 날이면은 그냥 형법을 그냥 인강을 그냥 2배속으로 들었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 내내. 그래가지고 한 세 번 사이클 돌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루 끝내기를 들으니까 이게 정리도 좀 잘 해주시고 그것만 보면은 이제 시험장 가서 문제 없겠더라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학원에서 이렇게 다 먹여주는 게 아니라서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가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사 같은 경우 그냥 판서집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판서 하나로 과목 단권화를 해서 제가 필요하고 어려웠던 부분 많이 적어서 자주 보고, 영어는 단어랑 문법 같은 경우 그냥 수첩에 적어서 들고 다니면서 봤어요. 그리고 법과목은 그냥 기출문제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계속 반복을 많이 하는 게 계속 머릿속에 남고, 사람이 계속 까먹잖아요. 머릿속에 많이 남게 반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앞서 세 분하고 똑같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했고요. 저는 공부 방법도 있지만 제 과목별로 간단한 팁만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흐름이 가장 중요하지만 흐름이 있으려면 일단 왕의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피는 시간에 친구분들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왕 이름 한 번씩만 되새기시면은 그게 공부가 돼요. 그래갖고 저는 한국사를 3개월 공부할 때부터 90점 맞았어요.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어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아침에 7시에 기숙학원에 오잖아요. 빨리 씻고 오시면 8시 밥 먹기 전까지 단어 한 40분 보고 문법 한 20분 정도 보시면 단어 문법은 한 4, 5개월이면 솔직히 충분히 잡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형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키워드 딴 다음에 이해를 하시면서 외우면 아마 까먹고 싶어도 안 까먹으실 거니까 그런 게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 제 팁이고, 형소법은 손호상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책을 50번만 읽으면 너네가 형소법 100점 안 나올 수가 없다 하시는데 저는 30번 읽었습니다. 진짜 30번 읽었는데 나중 가니까 8, 90점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형수법 책 읽으시고 그다음에 심화 강의 때 그 듣는 짧은 조문 판례집 있잖아요. 그것도 한 15번 정도 읽었는데 항상 그 기본 형수법은 진짜 정말 기본서를 충분히 숙지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경찰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듣고 그 판서를 되게 잘해 주시잖아요. 그 판서집을 하루에 영어 단어처럼 1시간 정도씩 보시면 한 3개월 차 정도 되면 80점 이상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 자기가 외울 수 있는 틀을 잡고 그걸 정리를 한 후에 그걸 매일 반복하는 식으로 하시면 아마 다 80점 이상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다들 5개월 만에 붙으셨는데 저는 필합까지 1년 5개월 걸렸고 솔직히 작년 8월까지 기숙반 다니면서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한 60점대 후반까지 올랐었는데 결국 작년 2차 때 떨어지고 제가 혼자 해보겠다고 이제 2개월 동안 밖에 나갔다가 다 망가져가지고 다시 들어왔죠. 11월 달에. 그때 이제 선생님 이제 기억 안 나시겠지만 상담했을 때 저한테 1% 2%가 모자라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이 그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면 합격한다고 하는데 그 한 바가지가 모자라서 떨어지면 나중에 드는 생각이 그래 한 바가지만 더 부으면 다음 배는 붙겠지 하는데 그게 보니까 양동이가 고인 물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비우고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다시 봤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들은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마무리 한 일주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무리 일주일을 자기만의 노트가 있어가지고 그 정리한 걸만 하루에 한두 번씩 5과목을 한 번에 돌릴 수만 있다면 누구니 딱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얘기 잘 들으셨겠지만 저도 아주 그냥 그 폭풍 흡입하듯이 집중해서 듣거든요. 이제 이런 세월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겠어요. 그죠? 지금 이 네 학생은 5개월 만에 합격을 했고 한 학생은 1년 반 만에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다 나름대로들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지금 공부를 현재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지금 우리 합격생들 얘기만 듣고 그대로 내가 느낀 점을 얘기하면 공부를 자기 주도식으로 끌고 가라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학생들 말 중에 참 저도 공감되는 얘기가 학원에서 다 해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그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누구도 여러분들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다가 제일 힘들 때에 오는 게 바로 포기하거든요. 그리고 막 망가지거든요. 근데 그거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직접 다 가져가야 돼요. 누구도 해결 못 해줘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몫이거든요. 이런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지금 5개월 공부를 한 학생들이 말하는 이런 전략들을 보면은 역시 5개월 만에 합격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누구나 할 거 없이 간절히 합격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나 다 합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먼저 합격하는 우리 동료들의 말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제일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기본에 충실해라는 거. 우리 지금 합격한 학생들한테 나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합격한 학생들한테 수험 생활 동안에 이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느낌 있잖아요. 예, 나는 이걸 한번 꼭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다 포기하고 공부만 집중해도 안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만 포기하라고 하면 뭐 현재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학원 수험 생활 하면서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어디 수험생이 수험생을 만날 텐데 서로가 죽는 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아까도 그 말하는 중에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친구라는 걸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진짜 5개월 동안 혼자만 다녔었거든요. 저도 힘든데
사람하고 같이 둘이 붙어 있다 보면 말이 많아지고 힘든 걸 얘기하다 보면 막 1시간씩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쉬는 시간에도 혼자서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담배 필 때 혼자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진짜 깨알 같은 제 팁인데요. 진짜 친구는 적당한 선에서 얘기하는 건 좋지만 과도하면 둘이 같이 망하는 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자기 시간도 많이 뺏길 뿐더러 공부에 집중을 많이 못하게 돼요. 그 점이 많이 기숙반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 있으시면 좀 수업 기간 동안 정지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좀 주변 사람들이랑 별로 이렇게 막 안 친하고 뭐 그런 게 좀 낫다고 생각해요. 좀 공부는 뭐 물어봐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되는 게 더 많거든요, 되게. 좀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진짜 황금 시간이거든요. 공부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그냥 뇌가 각성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때를 활용하셔가지고 공부를 꼭 하시기를 바래요. 예, 그 기숙반에 진짜 장점이 정말 많잖아요. 그 휴대폰 못 쓰고 컴퓨터도 인터넷 강의만 들을 수 있게 홈페이지 막아놨고. 근데 그렇게 솔직히 120만 원 싼 돈이 아닌데 그렇게 돈 내놓고도 스마트폰 하는 사람 봤고 인터넷 뚫어서 하는 사람 봤어요. 진짜 정말 한심하구나 약간 이런 정도까지 나왔는데 진짜 그냥 하라는 거 안 하고 왜냐면 그런 환경을 이미 차단시켜 놨으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가 또 그걸 지키려고 여기 기숙반에 들어온 건데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미 학원에서 차단시켜 준 것들만 지키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냥 한국사 막 문제 던져요. 막 둘이 얘기하면서 세종대왕 때 막 이런 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정말 많이 도움되는 게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그렇게 기본서를 엄청 봤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면 말문이 막혀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가서 막 책 찾아보고 막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이 지금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나는 갑자기 막 흥분이 돼요. 지금 순간 어떻게 5학생이 지금 우리 학원에서 쓰는 기숙학원의 사무정책이 다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좀 새겨드려야 될 대목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마지막 학생이 얘기한 것 중에 아니 120만 원을 내놓고 하지 말라는 거를 자기가 뚫어가지고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희열을 느끼나 봐요. 그건 아무 정신없는 학생이죠. 부모님이 생각할 때 이거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까지 요즘에 듣거든요. 아니 핸드폰 쓰는데 인권 침해 아니냐. 핸드폰 쓰는데 못 쓰게 하는 게 인권 침해 아니냐. 아니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려고 만든 건데 처음부터 들어오지를 말아야지. 그쵸? 이 공감되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죠. 합격 못할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방법이 틀려서 합격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2, 3년 전에 여러분들 선배들에 비하면은요 5개월 만에 합격한 것은 요건 기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학생도 많이 뽑고 또 반면에 또 이런 난이도도 많이 낮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아무리 시험이 쉽다 그래도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합격을 한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구나라는 것을 또 새삼 오늘 이렇게 느껴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 합격해서 들어가면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또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목표가 있고 간단히 얘기하고 저는 끝내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서로 질답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 질문 하나 던집니다. 이제 현직에 가게 되면 그렇게 공부하고 교육 받고 와도 결국 나가면 군대 이등병 신세더라고요. 순경은 다 진짜 인정을 안 해주고 찬밥 신세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현직에 가서 인정받는 경찰관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저 애들이랑 뭐 연락 다 끊고 나서 그냥 바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합격하고 나니까 저 왼수한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크게 싸웠는데 좀 인간관계도 좀 좋게 해서 좀 좋은 사회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입교를 하는데 그 경찰학교 가서도 여기서 배운 것을 많이 바탕으로 해서 좋은 성적으로 표창까지 받고 싶습니다. 저도 그냥 앞에 말한 분하고 똑같이 그냥 여기에서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열심히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경찰관이 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수험생활 때는 일단 경찰이 되는 게 그때 목표였는데 일단 사회생활 나오고 나서는 되고 나서는 경찰이 된 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직무에서 어디까지 내가 어디까지는 해보겠다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하려면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걸 한번 이뤄보고 싶어요. 정말 가산점은 무조건 5점 다 채우셔야 되고요. 왜냐면 그 4점 가지고 되겠지? 한데 막상 이 1점이 합산돼 버리면 그 체감 점수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필기 점수는 정말 그냥 커트라인만 붙으시면 돼요. 커트라인이랑 그 만점자랑 조정 점수 차이가 5, 6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게 또 합산해서 필기 50%니까 합산하면 거의 3, 4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총 합산 점수에서. 그러니까 이게 조정 점수 도입된 이후로 솔직히 필기 점수는 그냥 붙으시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은 진짜 무조건 체력 싸움이어가지고 체력에서 사람들이 얘가 그냥 시험을 못 보든 면접을 그러니까 점수가 낮든 높든 물어보는 면접 질문들이 다 똑같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냥 이미 체력에서 갈랐으니까 형식적인 면접?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그냥 체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하시면서 운동 정말 꾸준히 하세요. 그냥 뭐 수업 듣고 나서 어차피 뭐 머리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듣다 보면은 이게 막 머리가 기억을 하거든요. 막 몸이 반응을 해요. 막 이 단어가 막 나오면은 진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말이 좀 안 믿기시겠지만은 그럴 때는 그냥 긴장하지 마시고 일순한 때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주말에 복습을 하면 되니까 못한 거를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쭉쭉쭉 하시면은 될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뭐 월화수목금 딱 듣고 난 다음에 토요일에 오전에 영어 한 다음에 5과목이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3개로 쪼개면은 오전 그다음에 오후 저녁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저녁 먹고 나서 그래서 오전에 영어 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영어하고 그다음에 형법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일요일 넘어가면 이제 3과목 남은 거 이렇게 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또 해주고요. 저는 개인 면접 때 이제 제가 나이가 93년생인데 23살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보고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냐 그래서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 사회 경험이 되게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하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근데 그때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그냥 사회 경험이 없네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네 이래 버렸어요. 그래요. 막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걸 예상 질문으로 준비해 갔는데 맞닥뜨리니까 그냥 네 해버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는데 저는 그 질문이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그냥 대답 못한 질문이 좀 기억에 남아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존경하는 경찰관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순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대답을 못했는데 혹시 그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분 정도만 만약 혹시 나중에 붙으시면 알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기억나는 게 개별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전봇대를 들만 교통사고 났는데 단속을 하고 보니까 직속 상관이 사고를 낸 거예요. 근데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한 거거든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봐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래서 일단 단속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봇대를 들이받은 사고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가족이나 친구, 친척분들을 하고 사고 났다고 생각하면 더 지금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생겼을 수가 있다라고 사정을 설명한 뒤에 단속을 하겠다. 그랬더니 압박이 바로 들어왔거든요. 울면서 가족이 있다 비는데 너만 봐준다면 깔끔한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똑같은 얘기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경찰 생활 이렇게 오래 하셨고 제가 단속을 해야 되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징계위원회 열릴 것 같은데 거기에 참고인 제가 출석을 해서 최소한 징계에 면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써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경기청이었는데 저희는 경찰대학교 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냥 그 운동장에서 그때 진짜 한여름이었는데 계속 대기하고 팔굽혀펴 그것도 이제 조마다 다 나눠가지고 저희는 그날 5종목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팔굽혀펴기랑 뭐 그 순서대로 다 있는데 그게 또 조마다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실내 종목 해가지고 그 오래 달리기랑 100m는 오래 달리기를 점심 먹고 하고 그리고 그 12시 이전에는 그 4종목을 다 끝냈어요. 그냥 밖에서. 인천청은 거기 지방경찰청 가면은 보통 지하 1층에 체력 시험장이 다 있는데 체력장이 다 있는데요. 저희는 거기서 시험을 받고 막 좀 빨리빨리 돌아갔어요. 뭐 다음 뭐 10초 쉬고 바로 보고 10초 쉬고 바로 보고 이래가지고 거의 뭐 대기 시간이 제가 좀 뒷번호여서 그런지 많이 대기하다가 거의 한 5분 안에 하고 갔거든요. 맨 처음에 입장하시면은 그 속옷 빼고 옷을 다 벗겨요. 그러면은 신체 검사 뭐 문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조금 앉아 있다가 몸 풀고 나서 팔굽혀펴기 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악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날에 1000m를 하고 100m를 봤는데 이건 청마다 다른데 100m를 먼저 하는 청이 아마 많을 텐데 저희는 1000m 먼저 했어요. 충북청을 봤는데요. 저희는 수험번호대로 안 하고 그냥 먼저 하고 싶은 사람 선착순으로 했거든요. 저희는 이틀 나눠서 그 악력 먼저 하고 그다음 팔굽혀펴기 그다음 윗몸 일으키기 하고 두 번째 날에 100m, 1000m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전남청인데요. 이틀로 나눠가지고 첫날에 실 4종목, 두 번째 날에 실 4종목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침 뭐 9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진짜 몸풀 시간도 안 줘요. 바로 시작해요. 바로 시작해서 조별로 팔굽 들어가고 잇몸 들어가고 악력 들어가고 그리고 자세 엄청 까다롭게 봤어요. 센서가 없었는데도 수기로 좀 많이 까시더라고요. 좀 완벽한 자세가 안 나오면. 한 2주 남았으면 그냥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지금까지 갖고 왔던 거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문제풀이 정리하잖아요. 문제풀이 지금까지 들었던 거 이제 따로 판서집에 저는 모든 과목의 판서를 만들었어요. 형법하고 형소법은 그 얇은 판례집 같은 거에다가 그 전부터 다 적어서 정리를 해놨고 2주 정도면 그 5과목이 자기가 정리한 판서집만 집중적으로 보고 기출문제 푸는 거에서 부족한 부분만 적으면서 외우고 그걸 계속 돌리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네, 저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업 시간에 했던 판서를 많이 계속 봤고요. 영어는 제가 적어놨던 단어랑 문법 정리지랑이 있는데 그것만 계속 봤어요. 그리고 법 과목은 토탈이 기출이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토탈로 계속 법 과목을 계속 돌렸던 것 같아요. 2주 전부터였으면 영어는 매일 했어요. 영어는 거의 매일 100문제씩 풀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시험 전날까지 제가 전남이었는데 불구하고 시험 전날까지 수업을 듣고 그날 밤에 내려갔거든요. 시험을 보러. 수업만 계속 들었고 그 다음에 이론서보다는 제가 맨날 틀렸던 부분에 오답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 위주로 보고 저는 휘발성 강한 과목이 이제 경찰학개론이랑 형법 판례 그리고 한국사 이거는 아무리 봐도 계속 까먹길래 그 3주 정도 남았을 때는 일단 그때 기출문제가 한 2, 3회독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그때 회독수를 늘리는 그냥 시간밖에는 없어가지고 그냥 기출문제만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는 이제 어느 정도 보면 한번 단권화를 시켰는데 기본서를 볼까 기출문제 볼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경찰 법과목은 좀 기출문제가 이렇게 많이 중복돼서 나오거든요. 문제은행식으로 약간 이번에 그걸 형법 때 많이 느꼈고 저는 형법 시험 전까지 50점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끝까지 그냥 판례
형법은 판례 해가지고 강론 부분이 되게 휘발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그때 금요일인가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금요일까지 형법을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잡아가지고 마지막 날 형법을 기출 한 번 또 끝냈고 그리고 경찰학개론을 이제 그 판서집 있잖아요. 그 OX집 그거 계속 받고 이제 형사소송법도 그냥 기출문제 토탈 그냥 봤던 거 계속 봐도 그 이제 항상 걸리는 부분은 계속 걸리더라고요. 이 부분 막혔던 부분은 계속 막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부분은 그냥 아예 통째로 노트에다 제 자필로 막 써가지고 그냥 문제를 좀 무식하게 했어요. 문제를 그렇게 막 달달달 외우고 갔다 와서 할 거를 리스트를 써놓고 가세요. 갔다 오면은 좀 이제 흐름이라는 게 끊기는 거잖아요. 일단 딴 데 듣다가 다시 여기 돌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리스트를 적어놓고 가시고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시고 가서 뭐 노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놀아서 스트레스 좀 푸시고 일 있으면 스트레스만 쌓이니까 저는 무조건 나갔다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술은 좀 많이 마시지 마세요. 술 마시면은 좀 기억력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전 집이 지방이라서 외박 거의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안 나오고 잔류해서 놀았어요. 잔류해가지고 잔류. 그래서 근데 외박을 나가면 이게 정해진 시간에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야 그냥 안에서 최소한 점심시간 엄청 많이 주지 않아요? 2시간간 주지 않아요? 한 시간 반. 그래서 뭐 좀 더 어디 가고 싶다 하면 30분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신다 하면 충분히 이거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시간만 놀다도 노는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생각이. 그러면 들어와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것도 이득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합격한 학생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간단히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여러분들은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앙경찰학교에 들어가면은 실수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수험생은 NG가 있지만은 최종 합격한 학생들은 NG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사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책임감이 강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험생활이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합격한 학생들은 2단계를 밟았고 중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오면은 이제 3단계로 들어가고 또 3단계에서 현직에 들어가면 인정받고 또 인정받는 사람 중에서 또 거듭나는 사람들이 또 승진하고 존중받고 이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또 결혼도 하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자기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합격을 했는데 그 책을 버리면 안 돼요. 그 책은 현직에까지 다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 특히 경찰학 형법 형사소송법 책은 현직에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 중앙경찰학교에서 우리 5과목 중에 전혀 그러니까 한국사, 영어, 경찰학,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 행정법 특채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뭐 국어, 사회, 과학, 수학은 전혀 거기에서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경찰학, 형법, 형사소송법, 한국사도 역사 이해라는 걸로 해서 배워요.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수준의 절반 이하로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중앙경찰학교에서 마스터가 돼요. 그런데 형법, 형사소송법은 정말로 중요해요. 앞으로 나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책들 있잖아요. 정리 잘 해가지고 중앙경찰학교 가면은 그거 보면 다시 재생되거든요. 그 정도 실력만 돼도 무난하니까. 여기서 지금 합격하면 막 책을 다 줘버리더라고 남들한테. 중앙경찰학교를 몰라서 그래. 그리고 다시 또 교육 받고 와서 중간에 또 뺏어가고 그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딱 관리하고 있고. 아무튼 축하드리고 훌륭한 경찰 되시고 여러분들 바로 뒤에 따라오시기 바라고 서로 박수치면서 나는 끝내겠습니다.